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Federated Learning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걱정이 없는 스마트한 모바일 머신러닝 모델 학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방법은 상당히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기존 머신러닝 모델 학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서버에서 콜렉트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을 이렇게 각각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디플로이를 하게 되겠죠. 이번 예제 같은 경우에는 존, 제인, 조이 이렇게 3명이 있는데요. 각각의 디바이스에 저희의 첫 번째 모델인 이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델이 디플로이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모델이 디플로이가 되게 되면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요. 존 같은 경우에는 존의 데이터가 있겠고, 제인은 제인의 데이터가 있겠고, 조이는 조이만의 데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모델의 그 업데이트들이 서로 다를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업데이트들을 서버에 전달해주고 서버는 이 업데이트 값들을 평균을 내가지고 결국에는 다음 모델에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 모델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핑크색 다이아몬드이고요. 이 두 번째 모델을 다시 디바이스에 디플로이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시 동일하게 존과 제인과 조이가 같은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스텝들을 반복해 줌으로써 점점 모델이 스마트해진다는 게 페더레이트 러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요즘 들어서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이 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쇼핑도 하고 서칭도 하고 차도 빌려 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들이 핸드폰에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데이터들은 그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모바일 내에서는 그 잘 보안이 잘 되고 있죠. 하지만 이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데이터를 서버에 전송해야 되고 전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생활 보호에 누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직접 서버에 보내는 것보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디바이스에서 직접 학습을 하자라는 게 핵심이고요. 학습이 된 다음에 이 학습에서 나온 이 모델의 업데이트만을 서버에 올리자. 즉 모델의 파라미터, 즉 웨이트나 바이어스 또는 그라디언트 밸류 같이 뭔가 숫자로 구성된 값들 있잖아요. 요것만 서버에 보내자. 왜냐하면 이 숫자 값들은 제 개인 정보가 아니죠. 개인 정보를 보내는 것 대신 모델 변수만 보내는 거이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문제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 또는 그라디언트를 서버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 다른 모든 데이터들을 따로 학습해가지고 모델 업데이트를 전부 다 서버에 보내주고 이것을 평균을 취함으로써 결국에는 모델이 조금씩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퍼포먼스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페더레이티드 러닝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모델 학습이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도 학습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지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레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이 레이블링 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보통 이제 디바이스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unsupervised learning이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 레이블을 바로 우리가 데이터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supervised learning을 federated learning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federated learning을 통해서 supervised learning을 하기에는 조금 취약점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서버로 어떻게 이 모델 업데이트들을 보낼까요? 자, 여기 밑에 보시는 이 리서치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는 방법이 가장 나이브한 방법이고 이 나이브한 방법을 조금 업데이트 시킨 게 바로 이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이에요. 먼저 이 Federated SGD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네 가지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그라디언트 또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서버로 보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서버는 받은 그 그라디언트나 모델의 업데이트를 에버리지 해가지고 평균을 구해가지고 다음 모델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나이브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요. 디바이스와 서버 간의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더 진보시키는지는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학습을 하고요. 학습을 할 경우에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그라디언트들을 서버에 보내는 거예요.
존, 제인, 조이가 있으니까 뭐 세 개의 그라디언트가 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세 개의 값들을 에버리지 취한값, 평균을 구한 값을 여기 G라고 할게요. G가 바로 G의 평균 값입니다. 해서 일반적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해 가지고 새로운 웨이트 밸류는 그 올드 웨이트 밸류에서 빼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 에버리지 그라디언트 값을 한 값이겠죠. 해가지고 다음 모델에 이 WU를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 제가 when c is equal to 1이라고 쓴 이유는 여기 있는 c 값은 얼마나 많은 디바이스들을 한 번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까라는 변수입니다. 즉 1이라면 모든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3개의 디바이스를 모두 사용한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C가 뭐 0.66이다 하면은 디바이스가 3개니까 한 번의 커뮤니케이션마다 2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C가 0.66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라디언트를 보내는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웨이트를 보내면 서버가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라디언트를 구할 수 있는데 디바이스에서 웨이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디바이스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해줘가지고 새롭게 얻은 이 W 값들을 서버에 보내주는 거예요. 서버에서는 단순하게 이 새로운 업데이트들을 전부 다 평균 구해줘가지고 오래된 웨이트 값을 새로운 웨이트 값으로 변경만 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도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웨이트 값을 구할 수 있으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딥러닝 할 때 미니 배치 쓰지 않느냐?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말고 F 값과 배치 사이즈를 줘가지고 디바이스에서 미니 배치를 하자.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입니다. 자, 여기 5가지 특징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에서는요, 각각의 디바이스가 F폭과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미니 배치를 수행하고요. 미니 배치를 수행함으로써 업데이트된 그 파라미터 값을 서버에 보내주게 되고 서버는 그 값을 이제 평균을 취해가지고 다음 모델로 또 만드는 데 사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리서치 페이퍼에서 이미 실험을 했는데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보다 더 적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퍼 파라미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못 설정하면은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보다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퍼 파라미터는 보통 3개가 있습니다. C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리고 E 같은 경우에는 F 카운트고 B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C가 1일 경우에 Federated Average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죠. 자, 각각의 디바이스가 업데이트된 웨이트를 보내주고 그리고 서버는 단순히 평균 취해가지고 다음 모델에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셨겠지만 F폭이 1이고 배치 사이즈를 그냥 풀 데이터셋으로 할 경우에 각 디바이스별로 이건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와 일치합니다. 단 이제 F 카운트를 늘려주고 배치 사이즈를 좀 미니 배치처럼 해준다면은 값은 이제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와 달라지겠죠. 자, 해서 Federated Average 같은 경우, Averaging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미니 배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서치 페이퍼에서 제가 참조한 리서치 페이퍼에서 나온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자, 위에는 이제 MNIST 데이터셋, 숫자를 구별하는 데이터셋이죠. 그리고 아래는 셰익스피어 LSTM입니다. 자,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올 캐릭터가 무엇인지 알아맞추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NIST부터 보시면 CNN 사용했고요. 그리고 타겟은 99%의 어큐러시를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컬럼 보시면 FED SGD와 FED Average가 있습니다. 보시면 FED SGD부터 보시면 E와 B 밸류 보시면 E가 1이고 B가 무한대죠. 자, F폭이 1이고 배치가 전부 다 데이터를 쓰라라는 말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Federated Average 보시면은 F폭이랑 배치 사이즈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게 바로 IID랑 Non-IID가 있습니다. 자, IID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뭔가 균등하게 배포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바이스 뭐 3개가 있다, 테스트 디바이스가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3개의 디바이스에 뭔가 균등하게 데이터가 분포가 되어 있다. 이게 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상황이고
보다 좀 더 리얼리틱한 시츄에이션에는 좀 현실감을 갖게 하려면 각각의 디바이스는 뭔가 각자 다른 정보를 가져야 되겠죠. 제가 핸드폰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쓰는 핸드폰 방법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는 상당히 달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non-IID입니다. 즉 여기 있는 결과값에서 IID보다는 non-IID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현실 상황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non-IID 또는 IID 밑에 있는 이 숫자 값들은 커뮤니케이션 카운트예요. 즉 커뮤니케이션이 적을수록 이 모델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됐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MNIST의 non-IID를 보시면요. Federated SGD를 보시면 483이 나왔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은 1000이 나왔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이 Stochastic Gradient Descent보다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보다 나쁠 수도 있어요. 바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만 잘만 주면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Federated Stochastic Gradient Descent보다 이 Averaging 알고리즘이 2.8배나 더 빠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셰익스피어 LSTM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이 95.3배나 빠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차트에서 보실 거는요, 이 바로 테스트 어큐러시인데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SGD 알고리즘이랑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의 비교입니다. 자, SGD 같은 경우에는 마치 여러분들이 이 Privacy Information을 한 군데 콜렉팅 해가지고 아주 성능 좋은 서버에서 학습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 사생활 보호 문제도 있고 이 정보를 전부 다 서버에 옮기는 데는 많은 트래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생활 보호 문제가 가장 큰 건데 그것을 이제 그 개인 정보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이죠. 자, 사생활 보호 문제 없이 이 SGD 알고리즘과 상당히 비슷한 시험 성능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Federated Averaging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사생활 보호 문제 없이 이 많은 디바이스에서 트레이닝하고 단순히 모델 업데이트만 서버에 보내줌으로써 모델을 점점 옵티마이징 하는 게 일반적인 SGD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차트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는 아래 보이시는 이 리서치 페이퍼 Communication Efficient Learning of Deep Learnings from Decentralized Data 리서치 페이퍼에서 제가 공부하고 올린 거고요. 조금 더 깊게 아시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밑에 보이시는 링크 가셔가지고 리서치 페이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TensorFlow 2.0이 공개가 되었어요. 거기에 TensorFlow Federated Learning도 포함이 돼서 너무나 기뻤는데 가셔가지고 콜라보도 하시고 그리고 내용 API 읽어보시면은 상당히 여러분들 학습하시는데 또 일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바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페더레이티드 러닝 하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디바이스 뭐 핸드폰 1000개 이렇게 사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텐서플로우 TFF 사용하심으로써 이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단순히 이제 그냥 노트북 하나만 있어도 페더레이티드 러닝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좀 더 깊은 정보는 여기 tensorflow.org Federated 가시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